뭐 좀 사회나 제도적으로 뭐 느끼신 점, 뭐 이런 것들, 아쉬웠던 점,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건네고 싶은 말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 협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실종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부모님들 간에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게 어떤 모임이 단체로 이제 단체가 제가 6년도에 보건복지부 NGO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 뭐 궁극적인 목적은 실종 부모님들이 주 회원이니까 아이를 찾는 목적이죠. 이제 저희가 그 실종 부모들이 그 겪었던 그 고통, 그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이제 실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필요한 법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현재 이제 실종자가 없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 우리 실종 부모들에게 어떤 뭐 정신적, 뭐 경제적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그 드리는 일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죠. 예전에는 저희가 2005년도에 실종아동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 때 14세 미만 아동들을 실종 아동이라고 소법 적용을 했어요.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 아이들만 14세 미만인 아동들만 실종 아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 뒤에 있는 우리 뭐 소희나 정훈이나 우리 뭐 희영이나 얘들이 가출인이었어요. 그래서 실종 아동 정의를 바꾼 거죠.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은 실종 아동이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소희, 정훈이, 뭐 희영이 애들이 실종 아동이 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아이가 실종되고도 경찰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없는 거죠, 별로.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1년에 4분기로 우리 경찰들과 함께 시설을 가서 방문해서 우리 아이가 그 시설에 들어왔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고, 휴대폰 이추적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게 소방청만 가능했기 때문에 아이가 실종되더라도 그 아이가 핸드폰이 있었어도 이제 그 아이 이추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이추적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진행할 수 있는 법을 저희가 제정을 했죠.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법들이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하면서 청소년 문제, 예전에는 그 14세에서 18세 아이들이 실종이 되더라도 우리 국가가 법이 없으니까 관리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실종되었을 때도 우리 경찰이 이 아이들을 찾을 수 있고 법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 가출 문제, 실종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었죠. 사실 지금 어려운 점이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우선은 장기 실종 사건들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런 용어를 쓰는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아이에 대한 어떤 실종된 이유, 뭐 이게 이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 유괴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 타임을 놓쳐버리고 나면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의 흔적이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불분명하죠. 아이가 실종된 지역조차도 불분명하고, 뭐 지금이야 뭐 CCTV나 이런 제도가 많이 생겨서 빠른 시간에 연락을 하면 이런 뭐 SNS나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찾아지는데, 이 타임을 당시에 장기 실종 같은 경우에는 놓친 거예요. 뭐 다시 얘기해서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그때는 이제 미아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만 3일 만에 3일이 지나야 수사가 시작이 돼요.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실종됐는데 우리 아이 실종됐어요 하고 경찰이 신고하면 기다려보세요. 뭐 어디 갔겠어요? 곧 돌아오겠죠. 이게 3일이 지난 다음에 안 돌아오니까 이제 이때서 뭐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왔으면 3일이면 뭐 세계 어디든 그때 당시도 갈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이 사건들이 해결될 수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거나 단서나 누군가가 뭐 제보해 줄 수 있는 이 시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나서 진행되다 보니까 장기 실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한소희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요, 이름이 한소희고요. 나이는 7개월 때 실종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만이로 37살 됐어요. 아이가 잘 웃었던 것 같아요. 잘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있을지 몰랐어요. 저는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 기뻤어요. 딸이라 그래서 너무 기뻤고 산부인과 갔는데 선생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뭐냐 그래서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아들 낳았으면 딸도 낳겠지요.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그 당시는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저 딸이래요 막 그랬고 애들 아빠 뭐 친구들 막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요. 딸이라 그래서. 지금도 좀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이의 모습이 있다면 저희 아이가 보행기를 탔어요. 보행기에다 제가 일할 때는 집안일 할 때는 보행기에다 올려놓으면 손으로 장롱을 이렇게 하고 또 오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던 기억이 났고 제가 이제 5월 18일 날 그랬거든요. 근데 5월 5일 날 되면 매년 방송에서 미아 찾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저는 아니 도대체 저 이쁜 애들을 왜 저기서 잃어버리고 찾나 그런 생각을 했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모든 다 자식을 실종하면 다 가슴이 아픈 거지만 저는 저랑 같이 있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 불찰일로 애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저는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그래요. 전 애가 10월 8일생이에요. 88년. 그래서 100일이 1월 달이었어요. 1월 15일 날. 춥잖아요. 추우니까 애를 시댁이나 이제 같은 수원에 살았는데 시어머니한테 잠깐 들렸다가 오는 정도였지 외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5월 21일 날 자연농원 지금 에버랜드라 그러죠. 거기를 가려고 은박지 돗자리를 하나 그 영동시장에서 사가지고 들어온 직후에 얼마 안 돼서 애를 내려놓고 있는 직후에 그 어느 분이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저희 현관을.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진선이 진영이 엄마를 아느냐.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한수오유 보급소에 다니는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모른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느냐고 다리가 아프고 그러니 목마르다고 물 한 잔을 달라 그래서 물을 한 잔 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거실로 걸터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소희를 보더니 요만한 아들을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 이제 빨래 건조대에 천기저귀 널어놓은 거를 내가 개려고 걷어놨더니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그걸 개더라고. 그러면서 소희한테 관심이 많더라고. 있어 이상하다 그래. 자기도 아들이 있다니까 전혀 의심을 못했고 그러다가 막 애한테 애가 피부가 뽀얗더라고요. 보글보글 했었어요 얼굴이. 그러더니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아우 나는 무슨 소리냐고 나는 아들도 있고 딸이라서 너무 좋다고 이랬거든요. 근데 안 가요. 근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지. 그냥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거를 못했어요. 근데 애는 이제 보행기에 앉아있고 그 아줌마 얼굴을 익혀서 방글방글 웃고 있고 저는 뒤돌아서 이렇게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쌀을 씻고 뭐 조금 잠깐 사이였어요. 그래서 애가 없어요. 보행기에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뛰어나갔더니 내 슬리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대문 바깥 그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 사는 아줌마하고 있어서 우리 소희 못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친척 아니야? 저쪽 위로 올라갔는데 그래요.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휴대폰도 없으니까 집에 집 전화는 있었고 집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애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회사에 있는데 그랬더니 애 아빠가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파출소에다가. 근데 제가 판단 또 못한 거예요. 그냥 맨발이라도 뛰어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는 집에서 무슨 이제 파출소에다가 연락을 했고 막 전 소장님도 오시고 그랬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뭐 돌이켜 보면은 제가 불찰이었어요. 미혹했던 것 같아요. 판단을. 그냥 쫓아 올라갔으면 그래도 찾지 않았을까. 그냥 후회 막심한 거예요. 제가 엄청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냥 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자책감이 너무 커요. 제가 너무 미안해요. 미안하고
그렇게 그냥 황망하게 그냥 애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지금도 그 애 얼굴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냥 그 아이 얼굴이에요, 지금도. 뭐 계속 뭐 찾고 다녀요. 전국을 수색수사할 때마다 재작년에 제주도까지 갔어요. 보육원 찾아다니고. 지금은 근데 이런 홍보 돌리고 이런 그 시대는 끝났더라고요. 이게 전단지를 돌리잖아요. 바로 버려요. 그러면 더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가져가서 버리면 좋은데 바로 그게 전단지가 밟히는 순간 내 자식을 밟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보 들어오면 열심히 찾아다녔고요. 뭐 밤이고 낮이고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뭐 번개 칠 때도 막 뭐 청양 그쪽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갔고, 전화를 뚝 끊는 전화가 있어서 전화번호 추적해서 가보면 또 무슨 마트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도 가끔씩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실종 가족, 그 협회 가족 중에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희망을 버리진 않아요. 어디에 이제 고생이나 안 했을까 그 걱정이지, 어딘가는 뭐 잘못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딘가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죄는 졌지만 찾아야 되겠다는 그거,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찾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실종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접근을 잘 않고, 우리가 전단지를 드리면 일반적인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뭐 10년 20년 이렇게 지났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30년 40년 50년 된 아이들도 찾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오래됐으니까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보다는 찾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 거죠. 국민적 관심과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우리 협회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 찾고 있다는 걸 세계 만방에 알리면 그 아이들이 또 부모를 찾기 위해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그냥 국민적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 구성원의 관심 개선이 가장 필요한 거죠. 장기 실종 아동은 다른 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제보나 누군가가 증거나 단서를 주었을 때 그게 계기가 돼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뭐 더불어 말씀드린다고 보면 실종 사건은 누군가가 저는 보았다고 보거든요. 누군가가 보았지만 이 본 사람이 제보를 안 해준 거예요. 또 이 사건이 발생된 걸 누군가는 알고 있지만 이분이 제보를 안 해준 거죠. 그게 결국에는 장기 실종으로 이어졌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뭐 사고를 당했다고 쳐도 사고 난 현장에는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봤을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 사회적 구조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신고를 해줘도 신고해 준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공익 제보자들도 되게 불편했잖아요. 예전에는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장기 실종 수사는 사건 자체가 대부분 어떤 범죄와 연관이 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신고를 해주면 여기에 따른 불이익을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고 있어도 제보하지 않고 묻어두는 거죠. 이게 결국엔 장기 실종으로 이어졌다. 입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양 가는 게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설장이 이 아이에 대해서 친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입양 서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입양을 갔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당시에 근무자들이라든지 당시에 관련자들이 제보해주면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감춰놓고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찾지 못하고 있는 거다. 내가 당사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전 이게 협회가 있어서 이제 가족들한테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소희 엄마가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도,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성가대 식구들하고 얘기해도 소희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희 엄마가 됐잖아요. 그게 너무 소희의 존재를 내가 자꾸 그런 걸 불러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방송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 방송을 나가고 나면 제보가 들어와요. 저는 이게 뭐랄까, 비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소희가 자기 어떤 비밀을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게 이렇게 방송에 자꾸 나가다 보면 소희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작은 희망인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막막했던 순간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똑같은 말인데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실종 아동에 대해서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론 제일 우선은 실종 아동의 그 관심 아이가 주위에 없었나 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실종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실종 아동들 특히 실종 아동들에 대해서 제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 입양 단체에서 입양됐거나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도 찾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너는 버렸다. 보육원에서 이제 애들이 그러는 건지 거기 직원들이 그러는 건지 너 엄마가 버린 거야. 막 이러니까 세뇌가 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버렸는지 알고 찾지를 않았다. 그러는데 부모들이 자꾸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소위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자기가 만약에 사실을 알았더라도 내가 엄마가 나서 바로 유기를 했거나 그랬게. 그러니까 소위뿐 아니라 보육원이나 해외 입양 간 애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법을 만들 때는 우리 아이를 찾으려고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홍보로 해가지고 실종 아동이 많이 줄었어요. 우린 장기 실종자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실종 아동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혹시 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금은 그래요. 그냥 어디 잘 있다고만 소식만 전해줘도 좋겠어요. 어디에 뭐 잘 살고 있다고. 그 사람 데려간 사람을 내가 뭐 벌을 주고 싶지도 않고 잘만 있었으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좀 많이 가달라고. 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딘가에 잘 살고 있을 소희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미안하다고.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고 늘 걱정하는 게 어디서 교육은 잘 받았는지 구박은 맞지 않고 있는지 그런 걱정이 돼. 소희를 찾으면 무릎이라도 꿇고 싶어요. 미안하다. 내가 나의 불찰로 잠시 잠깐의 불찰로 애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우리 가족은 너를 기다리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 좀 찾아달라고. 못난 엄마지만 엄마라고 안 불러도 좋지만 나 좀 찾아달라고. 나 좀 찾아달라고. 우리는 만나야 된다고.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서 살고 있고요. 올해 71세 조수민이 엄마 정미령입니다. 2002년 9월 13일 하교 후에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소식 없고요. 기다리고 있는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나이가 고1이었으니까 이제 만으로 하면 16세. 일단은 집에 오면 그 시간 있을 때 주로 책을 많이 읽었던 애고 컴퓨터도 좀 즐겨 했었고 주로 책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사고 나고 이제 그 주변에 그 책 대여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거기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수민이를 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100여 권의 책을 빌려다 봤다. 그러니까 3월부터 입학해서 9월 13일 그때까지 그 많은 책을 빌려다 봤던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도 책을 워낙 좋아했고 저한테 엄마 이 책 읽어봐 했던 책은 저는 어려워서 못 읽었을 정도로 아주 그냥 다양하게 좀 심도 있는 책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수민이는 어떤 아이였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언어 쪽으로 조금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으로 그 영어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가정을 다니면서 했었는데 이제 다른 가정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수업 시간 전에 그걸 딱 본인이 다 마스터를 하고 갈 정도로 좀 그렇게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거는 어떻게든 마스터 하려고 했던 활발하기도 하고 공부도 잘했겠어요. 순천여고 갔을 정도면 좀 했었죠. 집에서 시험 공부한 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아주 그냥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정리를 그렇게 잘했던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걸로 생활했던 것 같아요. 나는 시험 기간이 돼서 시험 공부하는 거는 별로 집에서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로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는. 혹시 어머님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뀔 때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해 25년 12월 진짜 엄청 힘들게 보냈거든요. 이렇게 해줄 걸 그런 것만 이제 생각나면서 못 해준 것만 자꾸 생각나면서 미안한 거 그러면서 그냥 울면서 많이 버렸죠. 이게 만나면 해결될 거고 만나지 않은 이상은 항상 이렇게 힘들어요. 내 동생들도 있지만 부모 입장은 뭐 항상 죄인처럼 사는 거지. 기도는 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항상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학생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TV를 봐도 험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정말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감정이 좀 생각되게 되시나요? 올해 41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40대면 내가 그 지내온 거를 보면 한참 애들 키우고 바쁜 시기는 약간 넘어간 시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좀 나은 삶을 살나 지금은? 근데 이제 20대, 30대 때는 좀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좋게 살고 있겠지 살았으면 좋겠다 또 안 좋은 쪽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지만 생각으로 끝나는 거죠 뭐. 수민 양 그 실종됐을 때 처음에 그 수민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집에 온 걸로 알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수민이가 집에 안 왔었거든요. 근데 둘이 책을 이렇게 주고받기로 했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그 친구가 그 전화를 받고 와 수민이 아직 집에 안 왔다고 전화하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둘이 통화가 이렇게 됐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는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집을 안 와서 순여고 그쪽에 가까운데 나무파출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경찰서에서 신고가 접했으니까 뭐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경찰서로 가게 된 거죠. 경찰서 갔더니 들어간 입구에서 이렇게 경찰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 강력계 형사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금, 토, 일 지나고 월요일이니까 며칠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강력계 형사니까 이 부분을 수사를 할 수는 없다. 가정에서 찾아라. 자기네들이 강력계 형사니까 일이 많아서 이 부분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가출이라고 생각을 했었던가 봐요. 우리는 이제 어찌 됐든지 가출했든 실종됐든지 이제 부모니까 찾아야 된다는 거지. 거기서는 딱 그렇게 하면서 그 기지국은 알려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지국을 뭐 이렇게 시간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줬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순천 쪽이 아니고 순천에서 약간 떨어진 곳, 별량 쪽. 나도 가보지도 않은 곳이고 우리 애도 거기는 가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데려간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거기서 그거를 주길래 그거 갖고 이제 막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순천에서 이슈가 되니까 이제 경찰서장님이 이제 형사 2분,
배정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돌아다녔는데 뭐 똑같죠 뭐. 제가 다녔던 데 다 거기 똑같이. 그때 그 형사님이 목격자는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근데 목격자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 가서 이제 수민이하고 좀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 다 만나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형사님한테 이렇게 들어서 어디다 옮겨놓은 것 같다 그랬어요. 한 적이 없으니까. 목격자도 없고. 그리고 2010년도에 뭐 전담반이 생겼다고, 그것도 순천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고 서울 서부경찰서인가? 제가 그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이제 지역이 다르잖아요. 순천이고 서울이고. 그러니까 이분 말은 지금도 안 잊혀진 게, 이 서울 지역이면 자기가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역이 달라서 자기가 개입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전담반이 생겼으니까 순천경찰서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전담반이 생겼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게 1년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 그게 열어보는 거예요. 병원에 갔나 안 갔나? 이거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이제 혹시 하고 보험공단에 갔어요. 내가 이렇게 실종된 애가 있어서 좀 확인하러 왔다. 안 된대요. 왜요? 개인정보. 이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부모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진짜 그 소리 듣고, 아,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경찰서예요. 그나마 그거라도 오픈해서 볼 수 있는 게 경찰서. 1년에 한 번 그거 해주는 거예요. 같은 이렇게 일을 겪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근데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얘기라도 같이 이런 공감을 하니까 얘기라도 하고 하면 다 이해를 하고,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는 나누지 못할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혼자 그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협회에 나오셔서 함께 활동하면서 지내시면 좋지 않을까. 우울증에 빠져요, 진짜. 엄청. 털고 나오지 않으면 힘들어. 가정마다 다 뭐 사연 없는 가정은 없겠지만 가족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실종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람이 얼굴 알아볼 수 있을 때,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을 때, 그때만 나와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전에 요양병원에서 한 분이 눈을 못 감으시길래 가족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눈을 못 감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 만나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 이제 어떤 사고든지 그런 사고가 됐을 때 뼈라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실종이라는 단어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수민아, 항상 너를 생각할 때마다 엄마 딸로 봐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해. 근데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벌써 40대가 초반이 됐는데 이제 용기를 내서 찾아왔으면 좋겠어. 보고 싶어.
저도 실종아동 부모입니다. 저 역시도 1994년 4월 달에 그러니까 만 10살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실종이 되고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 실종되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제도도 없었고 경찰 우리 국가의 준비도 없었고 어떤 진행도 없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실종되고 나면 그날 바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3일 동안을 기다려요. 3일 후에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수사본부를 설치한다든지 이때 수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예 아이를 찾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국가가. 이런 제도 속에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 10팀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경찰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진행을 했죠. 한 6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느낀 게 시설에 가도 협조가 안 되죠. 또 경찰도 특별하게 수사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94년도 제가 한 10월경에는 아이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어요. 이 협회를 만들기 전에도 이제 실종 부모였기 때문에 이 실종아동 문제를 알게 됐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있었던 일로 생각했지 제가 실종 부모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실종 부모였고 실종 부모였기 때문에 부득이 동참하게 됐고 동참해서 보니까 이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참여해서 이제 오늘날 사단법인 대표를 맡고 있지만 이런 단체는 하루속히 좀 없어져야 될 단체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면 국가가 사실 해야 될 일이지 이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협회장이기 전에 이제 부모로서 사람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실종아동 문제가 무겁기만 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당신의 일이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무겁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정말 내 가족의 일이다. 내 주변의 일이다 생각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욱이 바란다고 보면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이런 흔적들 어떤 제보해 줄 게 있다라고 하면 좀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실종 부모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런 법을 만들고 이 실종 부모들이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실종된 아이들이 없도록 만들어질 것이고 또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희생을 결코 헛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국민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